건강을 챙기지 않는다면 20억을 벌어도 부족합니다. 아산병원 노년내과 정희원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노화를 늦추는 삶의 습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돌봄 요구가 필요한 사람이 400만 명까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24시간 간병의 경우 한 달에 5,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죽을 때까지의 비용을 계산해보면 20억으로 파이어를 해도 오르는 물가까지 따졌을 때 부족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잘 나이 든다는 것은 결국 기능 저하 없이 노화 시계를 천천히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듯이 건강한 식사, 부지런한 활동, 마음 챙김, 휴식, 편한 수면, 술, 담배 줄이기 이러한 요소들을 잘 관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고 대사적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에 돈을 써야 합니다. 30대 중반 정도 되면 신체가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운동을 배우고 돈과 시간을 쓰는 것은 항상 그것보다 100배, 1000배의 보상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적극적인 인지활동이 필요한데 책 보기, 글쓰기,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습하기, 운동하기 이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수동적인 인지활동인 쇼핑하기, TV 보기, 슬롯머신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삼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 분노, 무지를 의미하는데 이런 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쌓이게 하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면역 세포의 기능을 못하게 방해하면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인지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 레벨을 낮춰 가속 노화를 예방하고 인지 예비 능력을 더 개발하여 머리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몸의 종합적인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수치가 계속 올라가면 뇌가 녹게 됩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해마가 위축되죠. 그러면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기억력의 충치라 불리는 해마가 위축되면 교감 신경이 올라가게 되고 충동 조절이 안 되는, 즉 도파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도파민 중독이 되면 스마트폰에 빠지기도 하고 더 달고 짜고 기름진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되죠. 몸은 지방을 축적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복부지방, 지방간으로 인해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대장암 환자와 치매 환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죠. 인슐린은 탄수화물 센서, 즉 에너지 센서입니다. 내 몸의 탄수화물, 단백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레벨이 떨어뜨리는 것이 수명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절식을 하게 되면 이 에너지 센서들이 다운되게 되지만 반대로 가속 노화 식사를 하면 에너지 센서가 과잉으로 작동을 하게 되죠. 세포는 자가 포식을 안 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충분하니 쓰레기 단백질이 세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에 노화하는 속도가 빨라져요. 인슐린은 내 몸의 에너지 교통정리 역할을 하는데 췌장은 혈당이 너무 높다 싶을 때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때 지방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의 출구가 활짝 열리고 혈당이 떨어집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나오면서 자극적인 식사에 의해 혈당이 또 오릅니다. 이런 상황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근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고속도로가 비포장도로가 되면서 근육으로 들어가는 에너지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혈당 스파이크가 심한 사람은 밥 먹고 났을 때 작업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 심합니다. 뇌에는 재미있는 변화들이 생기게 되는데 첫째,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치매를 만드는 뇌독 단백질의 생성 속도가 빨라집니다. 두 번째, 인슐린은 사람을 붓게 만듭니다. 부종과 코골이가 늘어나면서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저속 노화 식사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려면 옛날에 한국 사람들이 못 살 때 먹었던 그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모든 영양소는 원물의 형태로 섭취할 때 건강상 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좋은데 안타깝게도 한국 사람들은 갈수록 채소와 과일 대신 영양제만 챙겨 먹고 있죠.
장수의 나라라고 하던 옛날 6, 70년대에 먹었던 집밥이 바로 건강한 저속 노화 식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먹는 튀김 요리에는 콩기름, 해바라기유, 카놀라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등을 쓰는데 이 기름을 가열하여 요리하게 되면 다중불포화 지방산 PFA가 많이 들어있어 내 몸에 들어오는 순간 혈관 내 염증을 만들고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과일을 이야기해보자면 과일은 당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철 과일 대부분 당지수가 낮습니다. 90% 섬유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구성된 식후에 과일을 조금 드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일을 착즙 주스로 만들게 되면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섬유가 없어지게 돼요. 결국에는 액상과당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액상과당은 몸에 들어오게 되면 간에 염증을 만들어 복부 지방으로 변하면서 렙틴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렙틴은 내가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데 과당을 많이 먹는 사람은 렙틴이 분비가 되어도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으로 식욕이 올라가게 되는 현상을 만들게 됩니다. 또한 UCP-1이라는 지방을 스스로 태울 수 있게 해주는 단백질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3차원 절식입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 초가공 식품을 자제합니다. 저녁 6시에 저녁 식사하고 위를 비우세요. 다음날 아침 8시에 아침을 먹으면 14시간 간헐적 단식이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한 달 정도 해보면 체지방이 3.5kg 정도 빠지고 오히려 골격근 근육량은 500g 정도 늘어나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간헐적 단식을 무리하게 하면 근 손실만 오고 요요가 생기면 지방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하고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스트레스와 잠과 음식 등 이 모든 것은 가속 노화라는 톱니바퀴로 엮여 있습니다. 다 동시에 관리가 돼야 되고 넷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관리가 안 되면 나머지 세 개가 다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뻔히 다 아는 얘기인데 라고 말하기에 앞서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삶의 시스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파민에 빠져 더 부유하고 멋지고 힙하고 남과 경쟁하는 것에 치우쳐 더 비싼 여행지에 가서 핸드폰만 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저녁에 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삶을 설계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많은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물질적 행복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을 돌볼 여력뿐 아니라 나를 돌볼 시간도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저속 노화는 생활 습관의 조합입니다. 투자와 건강은 정말 비슷합니다.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건강에서도 최소한의 관리를 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 보기를 해나간다면 저속 노화의 삶으로 차후 20억 이상을 아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